전편에 대리운전하면서 만났던 그녀와의 사연을 올렸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1부에 이어서 2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척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그녀는 저와 밤을 보낼 계획으로 연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저와 뜨거운 밤을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까지 가서 잊지 못할 밤을 함께 보내고 오래된 연인처럼 아침 식사까지 한 후에 자연스럽게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가끔 지방으로 대리운전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침까지 사우나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여자 손님과 함께 밤을 보내고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순간순간이 재미도 있었고 꿈을 꾼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강남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생겼다며 가는 길에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갈 테니 아직 버스 안 탔으면 집으로 왔다가 1시간 후에 같이 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듯이 그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긴 타월로 몸을 살짝 가린 채 문을 열어주고는 샤워하고 나올 테니 잠깐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을까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방 안을 둘러보니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대리운전하러 출발지로 갔을 때 보았던 남자친구의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방 안에는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제 너무 급격하게 진행된 상황 때문인지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침대 위에서 그녀와 남자친구도 저처럼 잠을 잤다는 걸 떠올리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뜻 잠이 들었는데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피곤했던지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바로 뜰 수가 없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잠을 자고 있는 제 옆에 말없이 눕더니 저를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많이 피곤했지만 방금 샤워를 끝내고 나온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저를 잠에서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를 마주보면서 꿈 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저의 집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다만 집까지 바로 오지 않고 도로 옆으로 잠시 빠져서 30분 정도 쉬었다가 왔습니다. 환한 대낮이었지만 창문이 아주 짙게 선팅돼서 잠깐 쉬어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니 그녀는 놀랐는지 잠시 주춤하며 이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교제한 지 3년 정도 됐고 그녀와 제가 함께 밤을 보냈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 1년 전에 마련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와 싸웠던 건 남자친구 집에서 자고 가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자기는 혼자 있고 싶다면서 그녀에게 자꾸 집에 가라고 해서 다투고 있었답니다. 더구나 신혼집을 마련하고 나서부터 거의 1년 동안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와 싸운 진짜 이유는 남자친구에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녀를 밝히는 여자로 취급하면서 막말해서였다고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저를 유혹하고 집까지 데려가서 뜨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좀 씁쓸하기도 했지만 저는 웃으면서 그렇다면 복수가 끝났으니 이제 나를 버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지금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라 잘 모르겠다면서도 저와 보냈던 뜨거운 시간들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일단은 계속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면서 당분간은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를 집에 내려주면서 약속 시간이 좀 남았는데 잠깐 집에 들어갔다 가도 되냐는 그녀에게 괜찮다며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못 태웠던 날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방에 들어오자마자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사랑했던 게 1시간 전이고 저녁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싶다며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저는 결국 그녀의 집요한 공격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이 정말로 1년 동안 사랑을 하지 않은 거 맞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미안했는지 저에게 쉬고 있으라면서 친구를 빨리 만나고 보양식으로 장 봐올 테니 같이 저녁 먹자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자고 있던 중에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뚝딱거리는 소리는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녀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혼부부처럼 집에서 음식도 해먹고 연인처럼 집에서도 밖에서도 뜨거운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한 달 정도를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우리에게 커다란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바쁘다면서 만나지 못했던 그녀가 술에 취해서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 울먹이며 제게 미안하다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에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는 당연히 저의 아이였습니다. 하루 동안 친구와 함께 많이 대화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은 병원에 가는 것이었고 이틀 전에 수술을 마쳤다며 저에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연신말을 하였습니다. 평생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친구와 술을 먹다 보니 내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만나면서 남자친구와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자주 안 했더니 되려 남자친구가 전화도 먼저 하고 1년 동안 오지 않던 집에도 자꾸 오겠다 하며 귀찮게 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만나면서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바랐는데 아이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도 보기 싫었고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는 제 자신도 싫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자고 있는 그녀를 홀로 두고 저는 일하러 나갔습니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녀를 볼 수 없었고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를 선택하지 않은 그녀가 많이 미워집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그녀는 우연이라도 한 번쯤은 다시 보고 싶은 그녀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길게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